자, 우리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캠핑을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라는 전기차를 꿈꾸곤 있지만 충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런 분들에게 딱 잘 어울리는 자동차입니다.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토요타 라브4는 1994년에 등장했고 현재 모델은 5세대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1200만 대가량 판매가 된, 사실 SUV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고 볼 수 있는 SUV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라브4가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토요타는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단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졌고 전기 모터의 힘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의 장점도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라브4들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대 4세대 모델부터 조금 각진 디자인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5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로스 옥타곤, 이 팔각형 두 개가 엮여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진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측면에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보닛과 범퍼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굵은 여러 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굉장히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램프도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고, 이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은 이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전부 LED가 사용이 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모델의 미묘한 차이도 있는데, 그릴이나 이 램프류 주변의 마감도 일반적인 모델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휠하우스도 굉장히 각진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 그 안에는 19인치 휠과 지금 순정으로는 요코하마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주유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은 주유구, 한쪽은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뒷모습도 앞모습처럼 상당히 각진 느낌들, 그리고 조금은 사나운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토요타 디자인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식을 덧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색으로 마감한 부분이 이 쌍용차 코란도 C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묘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친환경 자동차지만 이 차는 전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고 주력 시장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머플러 같은 경우가 진짜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2.5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나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이 번호판 가드, 주로 자동차 번호판 가드에는 이 브랜드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가치를 보는 당신, 한글로 저렇게 슬로건이 써져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뭐 현대, 기아도 한글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일단 임원진들이 국내에 와도 한글을 굉장히 가리켜요. 그래서 사장들이 인터뷰할 때도 한글을 상당히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전기를 충전하는 것보다 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곳도 많아요. 특히나 토요타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도심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전기를 충전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가야 한다는, 그리고 먼 거리를 갈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게러지 문화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전기차를 꺼려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는 사실 충전 인프라조차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토요타는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문구처럼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게 판매될 수 있는 친환경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물론 토요타도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이지 차세대 전기차에 대한 연구, 신차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국가,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 친환경차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질감도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사실 충전에 대한 압박감도 없습니다. 자, 물론 전기를 꽂아서 직접 충전을 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18.1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 크기는 10배 이상으로 큽니다. 뭐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배터리를 최근에 이제 뒷좌석 밑공간에다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RAV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조만 놓고 본다면 차체 밑바닥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의 스케이드 플랫폼 같아요. 자, 그래서 순수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쓰지 않는 하이브리드 특유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더해졌지만 실내 공간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륜구동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트렁크 공간은 이 넓은 차체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자, 그리고 트렁크 밑바닥 공간까지도 쓰임새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평평한 공간이 나오고 뒷좌석 시트는 약간의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받이 각도도 편안하게 돼 있고 이 다리 공간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패밀리 용도로 쓰는 데는 부족함이 거의 없게 느껴져요. 자,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 동급 모델로 불릴 수 있는 자동차들과 비교하면 이 차체 길이나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편인데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쾌적성 측면에서는 RAV4가 한 수 위인 것 같기도 해요. 공간감이나 안락함에 있어서는 이 RAV4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하지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국산차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함들이 느껴집니다. 사용된 소재, 마감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특히나 마감 측면에서는 뭐 사실 국산차보다 우월한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고, 다만 디자인이죠. 예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12.3인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요타가 이 아날로그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를 했는데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이 구성도 자유도 높게 꾸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 그래픽도 이 정도면 꽤나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1인치가 조금 커진 화면, 이거는 좋은데 어쨌든 요즘 트렌드라면 베젤도 더 줄여야 되고 화면도 더 커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시스템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을 잘 하고 있고, 자, 차선을 인지하고 이 차선 곡률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시스템까지도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 차선이 흐리거나 칠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앞차가 간 길을 추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능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 모터의 출력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L 엔진과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최고 출력은 무려 300마력이나 됩니다. 자,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300마력과 이 내연기관 스포츠카의 300마력은 체감상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전기 모터는 순간적으로 힘을 내지만 그 힘을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고속 영역에서는 엔진의 힘이 이 차의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좌우를 하지만,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강한 전기 모터가 들어갔다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 EV 모드만으로도
시속 130km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배터리가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이 전기 모드만으로도 6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출력은 다소 뻥마력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출력 측정 방식도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조금 다르고, 자, 기본적인 엔진 자체도 내연기관 모델의 오토 사이클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용 애킨슨 사이클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폭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하는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입장인데, 자, 라브4 하이브리드 300마력, 예상했던 300마력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해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통틀어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출력을 바퀴로 보내는 꾸준함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끊임없이 가속을 해 나가는 상태, 속도를 계속 높이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빈약한 엔진과 무단 변속기, 저단 변속기 이렇게 조합이 돼서 너무나 이 파워트레인이 고생하는 느낌들이 실내로 전달이 많이 되는데, 이 라브4 하이브리드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고속으로 꾸준하게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순간적인 힘으로 스포츠카처럼 300마력을 올곧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300마력의 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좀 내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가속보다는 약간 지구력이 조금 더 뛰어난 300마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 주행을 하는 상황, 사실 시속 60에서 80 이 정도 구간에서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데, 이 라브4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사실 그냥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 이 상태로만 달려도 시속 100km, 110km, 자, 우리나라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에어컨도 많이 틀어놓고 스포츠 모드로 가속도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에코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 연비는 기본적으로 리터당 2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큰 만큼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됐느냐 이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 전원으로 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6.6kWh 정도로 2시간 반이면 충전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자, 사실 60km 이상은 달릴 수 있으니까 출퇴근할 때는 이 전기만을 쓰고, 그리고 종종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엔진을 같이 돌리면서 좀 더 여유로운 주행, 그리고 불안감 없는 주행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론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자, 물론 도요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국내에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국내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잘 만들어 놓고 유럽 시장에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들에게 보조금 500만 원 이 정도씩 주고 이랬는데, 요즘 그 보조금들이 전부 전기차로 몰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정도만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국산차 브랜드들이 국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기술 투자를 많이 한 독일 브랜드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카테고리가 됐고,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이 단숨에 라브4의 경쟁 모델이 약간 독일 벤츠, BMW 이런 모델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물론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전기차 정도 가격이 나와요. 자, 5,570만 원인데, 자, 어쨌든 이 전기차의 맛은 보고 싶지만 전기차가 두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기 측면에서는 사실 라브4가 가지고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숙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에 따른 이런 내구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라브4의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뒷바퀴 리어 서스펜션이 다른 경쟁 모델들은 전부 이제 멀티링크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라브4는 유독 더블 리시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가격과 이 정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 더블 리시본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자, 물론 서스펜션 구조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서스펜션 구조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더블 리시본 서스펜션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어쨌든 바퀴를 노면에 잘 밀착시킨다, 그리고 조금 더 위아래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독보적인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 거의 대다수의 SUV들이 이 뒷바퀴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차체를 튕겨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라브4는 앞과 뒤 굉장히 균등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뒷바퀴가 요철을 지날 때, 그리고 방지턱을 타고 넘어올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데, 자,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 전기차를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전기차들을 많이 내놓곤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살아간다는 게 좀 익숙한 것에 조금 더 손이 가기도 하고 눈이 가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시도하고 꿈꾸긴 하지만, 자, 익숙한 것 안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뭐 유럽에서 열리는 무슨 뭐 협약, 유럽 각국이 내세우는 선언, 이런 것들만 보면 당장 뭐 내일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지만, 자동차 브랜드들이 뭐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있지만, 자, 과연 뭐 기업이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반응은 생각해 봤을까? 뭐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별도의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세제 혜택과 이 저공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정책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